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입니다.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잠시 후 2시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갖고 독서 모임을 합니다. 이쪽 제가 있는 인천 남동 쪽에서 독서 밴드 모임을 하나 지난 1월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서울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독서 모임과 비슷한 컨셉으로 술을 안 마시는,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책 얘기를 좀 하자,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, 생각보다 밴드 가입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거예요. 지금 2월, 3월, 4월 3달 됐는데 가입자라고 그러나요? 신청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28분인가? 이렇게 돼요. 놀라고 있습니다. 네, 지난달에 좀 어렵게 첫 모임을 했고, 이번 달이 두 번째 모임입니다.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몇 분이 오실지, 또 어떤 유익할지 유익하지 않을지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, 잘 모르겠어요. 얼떨결에 밴드 모임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정작 이렇게 참여자가 있고, 근데 되게 뭐랄까 수동적인 참여자라고 그럴까?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만난 상황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가, 이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연결고리가 뭘까? 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런 걸 제가 제공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, 제가 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깊이나 지식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끌어나갈지, 리딩을 할지 자신이 없어요. 그렇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도 없고, 긴장 반, 기대 반, 뭐 설렘 반,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오늘의 기록을 좀 남겨보는 중입니다. 지난 몇 주간 꽤 힘든 그 영광의 조기가 유명하잖아요. 그 조기 말고 저조기를
겪었습니다. 뭐 이렇게 뭐 가끔 자주 있는 일이라서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자신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마음의 시련 이런 기간을 얼마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오늘 독서 모임도 있고 또 내일은 포항에 1박 2일 예쁜들을 만나러 여행을 가는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늘 아침부터 좀 들더라고요. 또 하나 허리 이쪽이 제가 이렇게 허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닌데 한 열흘 된 것 같아요. 좀 뻐근하더니 왼쪽 다리를 자전거 탈 때 그 지면에서 그 페달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, 그리고 차 운전석에 탈 때 앉아서 왼발을 이쪽으로 차 내로 넣어야 되는데 그 발을 들 수가 없어서 뭐 손을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발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되게 불쾌한 거예요. 제 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신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불편함, 불쾌함 뭐 이런 것들이 또 저를 자극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는 차 운전을 하다가 무슨 바람인지 안 하던 차에서 동영상 프로야구였었어요. 프로야구를 보면서 가겠다고 그걸 틀어놓고 보다가 이렇게 경인고속도로 상에서 목동 지하차로 내려가는 길에서 되게 이제 늘 정체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. 거기서 뭔가 제가 깜빡했나 봐요. 앞차를 쿵 한 거예요.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정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이렇게 쿵 했으니까 큰 적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차도 뭐 괜찮고 앞에 차도 했는데 어쨌든 앞에 탔던 운전자분이 그 여자분이셨는데 어쨌든 쿵 했으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. 저도 한번 그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. 놀라서 나오셨더라고요. 근데 큰 뭐 범퍼나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놀랐다. 그래서 그러시냐, 미안하다 사과하고 보험 요청을 하길래 보험 접수를 하고, 그리고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지도 않고 그러면 가셔라, 내가 다 인정한다. 그렇게 해서 현장을 떴는데 현장 보험사에서 접수를 하고 대인 사고까지도 하겠다고 접수가 요청이 왔다게 하길래 뭐 그러시라고 라고 했는데 어저께인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보험사에서 70만 원 정도의 최종 정산이 될 것 같다. 인정하시냐? 알았다고 하고 했는데 그 잠깐의 한눈팜에 대한 그 결과가 그렇게
가혹 한 거죠.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기타 등등 하면서 영광조기가 아닌 영광굴비가 아닌 저조기를 보냈습니다. 어저께 저녁이죠. 딸 아이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눈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어느 정도 성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강요할 수도 없고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아빠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좀 고맙고요.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작가가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예요. 처음엔 좋았다가 무슨 다 이유가 있죠.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아버님이 아직 계시잖아요. 물론 요양시설에 모시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 뵙는데 어떤 그 교류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저와 아버님과의 현재 관계, 저와 딸과의 현재 관계,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작가와 작가 아버님과의 이런 상황, 그리고 그 상황을 갖고 전혀 모르는 분들과의 어떤 책 교류 이런 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또 오늘의 저의 모습이구나. 뭐 딱 이렇게 결론이나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하에 놓여 있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저의 그 저조기의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이 상황 이런 거에서 또 이 저조기에서 발을 딛고 일어나는 또 모멘텀이 된 것 같기도 해서요.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봅니다. 제일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.
힘들었던 게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네,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. 스토코베츠키에 의해서 1985년에 아. 선수로 통곡이 된 것이다 보니 비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그 누구한테 내놓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폐해를 끼친다라고 하죠. 그런 거 잘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양보? 뭐 어쨌든 그 표현을 쓰자고요. 양보를 하게 되고 하고 나서 좀 쿨해야 되는데 쿨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끙끙거리고 또 한 번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저를 아프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반복이더라고요. 그렇다고 단호하게 뭐 나만 생각할 거 이런 거 잘 안 돼요.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요구를 하면 그래? 뭐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가 참 많이 익숙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번 저조기 때 여실히 드러났어요.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어떤 아이템이 된 거예요. 제가 이 책 속에 그 고상욱 씨 같은 나이까지 가는 동안 또 어떤 그 과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은 그 제가 늘 즐겨 듣는 KBS 클래식 FM 93.1을 뒷배경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. 좀 죄송한데 우리 지난번 녹화 때 그 9시부터 11시까지 윤유선 씨가 지금 그 DJ를 맡아서 좀 하고 있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계세요.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데 또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도전. 근데 그 도전까지 해서 뭔가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게 또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건지. 그래서 그 시간 지금 지난 상태고 그 다음 그 11시부터 12시까지 그 김지영 씨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지금 맡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분도 처음에 맡으셨을 때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 다음에 이분 맡으셨을 때 이분도 많이 헤매셨던 것 같네요. 근데 지금은 되게 저 듣기 너무 편하네요. 되게 유니크하구나. 본인이 그 연주할 수 있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신 것 같네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